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52% 폭등했습니다. 52% 폭등.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가 상승률은 2.5배가 넘고요, 상승액은 3배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상승률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가 2.5배가 넘고 상승액은 3배가 넘는다는 거. 이게 뭐 우파 쪽에서 지금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경실련.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속도는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7.5배나 빠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대 포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당장 보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평균 6억 600만 원이 서울 아파트 값이었습니다. 6억 600만 원. 현재 9억 2천만 원이에요. 3억 1,4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게 52% 폭등한 수치라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한다고 21번이나 발표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지랄 발광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52% 폭등했어요. 집값 되돌려 놓겠다면서요. 되돌려 놓기는 커녕 더 많이 올리고 말았죠. 박근혜 정부 때 대출받아 집사라 하면서 빚 꼬고 놀렸잖아요. 그런데 대출받아서 그때 집사한 사람들 떼돈 벌었어요. 그 당시에 많이 빚고 왔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얼마나 빚고 왔는지 생각하시죠. 박근혜 정부는요,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억 6,500만 원이었어요. 5억 9,900만 원으로 1억 3,400만 원, 29% 상승시킨 거 사실이에요. 그래도 52%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명박 정부요,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4억 8천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1,500만 원, 마이너스 3% 떨어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으세요? 크게 느끼는 거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정치부장을 했었거든요. MBN에서 말입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건 뭐였나 하면요, 뉴타운 건설이었어요. 뉴타운. 서울 여기저기에 낙후돼 있고 노후화된데 전체 한 구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서요, 공동개발했습니다. 은평 뉴타운 대표적으로 개발된 곳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서울 안에 공급을 굉장히 늘린 거예요. 서울 안에 공급을 늘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게다가 보금자리 주택도 얼마나 지었어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말입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 엄청나게 지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이게 시장 원리에 아주 철저하게 적용을 했던 거죠. 지금요,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상승률, 문재인 정부의 3년 기간 동안 상승률 2.5배 높다는 거, 폭등 속도는 7.5배 빠르고 상승액은 3배 넘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결국 부동산에 대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동자금이 넘치잖아요. 지금 유동자금. 광의에 통화만 하더라도 3,000조입니다. 3,000조. 여기에 말입니다. 광의에 통화할 때는 정기예금 2년치까지 포함이 돼요. 2년치까지. 2년치까지 포함했을 때 3,000조예요. 그야말로 돈천지라는 거예요. 돈천지.
여기에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갈까? 증시는 지금 이제 2100선에서 2130인가요? 2100선에서 왔다 갔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는 정시에서도 미국 정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정시도 마찬가지고 실물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옛날에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치야.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해.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삼성이 망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면서 난리를 쳐서 지금 1450을 2100인가요? 예, 2130까지 끌어올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게다가 지금 펀드도 사고가 터졌잖아요. 펀드도. 사모펀드 완전히 사고 터진 걸로 봐야 돼요. 420조 시장 지금 그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줄폐업 줄도산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거기도 갈 데가 없어. 펀드. 간접 투자도 못해. 야, 그럼 돈이 어디로 갈까요? 금으로 갈까요? 금을 사러 갈까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해외 투자도 무서워서 잘 못해. 결국은 또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또 부동산으로. 규제하고 있으면 규제 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규제 외 지역으로. 또 규제하고 있으면 규제를 벗어나는 그 안에 어떤 지역으로 또 다시 뭉치고요. 저는 부동산이 투자처를 마련해 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까지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버텨왔지만 과연 앞으로 언제 어느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거기서 못 버틸 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산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자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급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게다가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도 좀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더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할 거고요. 지금은요 급변하는 시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